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제 630화. 자, 예고 안 했는데요. 제목을 읽기가 애매하죠. 나밖에 못 읽을 만한 제목. 읽어볼까? 데드 데몬즈 디디디디디 디스트럭션 파트 1입니다. 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은 댓글 먼저 읽고 네. 뭐 작품 이야기 해볼게요. 네. 자, SBDAM님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처음 보는 아이디라서. 아, 네. 그런데 뭐 이런 댓글에까지 싫어요를 하나씩 박아놓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뭐 이상한 댓글 하나 있어가지고 그 후에 이게 싫어요가 쫙 늘더라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나 보지. 왜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셨지 누가 진짜? 거긴가봐. 뭐 자손군 뭐 이런 거? 그게 뭐의 약자였더라?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모니모이로님 사카데이 요즘 제 최애작인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덜덜덜덜덜. 취향은 안 맞으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작가님이 액션 연출을 너무 잘하셔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떡상한 거라 개그는 좀 유치하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안 복잡해서 마음 편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이 요즘 먹히는 스타일이라 캣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선생님. 뭐 그렇긴 한데 뭐 금방 또 나온다고 하대요. 애니메이션. 뭐 이거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거라 그런지 또 나오면 그 뒤는 조금 더 네. 그 원작의 액션 연출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모니모이로님 보내주신 메일 아 예. 잘 받았습니다. 네. 자, 맞는 작품이 생기면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작가님이 거기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 있었잖아요. 뭐 아 여자 캐릭터. 해적녀를 꽂으셔가지고. 아니야 모니모이로님은 지금 이제 바로 아실 거야. 빵 터셨어. 아니야. 해적. 해적 팬티 어떻게 할 거냐? 철커덕 거리는. 그냥 그 얘기 했을 뿐이잖아. 자, DC 덱스터님 쿠팡 플레이의 라스트 오브 어스 드라마판이 들어왔군요. 게임판은 언차티드 시리즈 만든 곳에서 만들어서 기대했던 게 기억나네요. 게임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조금 아쉬웠지만요. 4계절을 돌아와 봄에서 끝나는 이야기 구조가 인상 깊었고 그때 여운도 굉장히 컸는데 드라마판은 보지 못해서 어떤 구조인지 궁금하네요. 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다뤘으니까 이제는 아시게 됐겠죠? 네. 자, 게임판 파트 2는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지나치게 폭력적 묘사가 강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게임판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도한 바는 알겠지만 제가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우리 시즌2 잠깐 보면은 일단 주인공이 맞아 죽는 게 나오는데 그거 정도의 어떤 폭력 묘사일까요? 이거보다 더 심한. 뭐 그러겠지. 게임이기 때문에 네. 더더. 나중에 한번 나도 봐야겠네. 자, 드라마판이 정식으로 들어왔으니 한번 날 잡고 봐야겠네요. 아, 강 작가님께서 라스트 오브 어스 미장센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미장센도 미장센이지만 게임판의 색감이 참 좋았습니다. 콘크리트 페어의 회색과 식물의 녹색이 어우러진 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미학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장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니어 오토마타도 비슷한 색감을 보여주니 이 게임도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니오 오토마타? 벌써 들어는 봤는데 이거 눈 가린 여자 나오는 그 게임 아니야? 이거 애니메이션도 나왔는데 나 1편 보고 하차? 뭐 그런 거 너무 많아서 아무튼 요즘 게임 잘 안 해서 그러게. 네, 그렇고요. 네. 큐진피님 왠지 팟빵이 음악 관련 저작권으로 방송들이 다 막혔던 이유로 청자들이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간 듯. 아 최근에 우리 순위가 많이 올라갔다 그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죠. 청자 문제가 아니라니까 생산자들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있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늘 이런 라디오 청취만으로 된 그런 방송, 소리만으로 만들어진 방송을 네. 좋은 게 이렇게 멀티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다 라디오 들으시고 뭐 이런 거 들으시면서 일하시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수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확실히 유튜브로 많이 넘어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뭐 누구나 받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운전하는 사람 많으니까 운전할 땐 라디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푸른 하늘 미소님도 비슷한 얘기 해주셨네요. 뉴스가 넘쳐나서 요즘 뜸했더니 많이 삐지신 듯. 선거 끝나면 다들 돌아오지 않을까요? 전 여전히 잘 듣고 있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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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거 이제 곧 끝나겠지? 출판 시장은 너무 안 좋잖아요. 빨리 끝나. 다 안 좋아. 출판만뿐만 아니라 아이고, 주변에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 다 안 좋아. 그렇죠. 뭐 정권 바뀌면 좋은 세상 오겠죠. 그러게요. 우리 잘 견뎌왔잖아. 6개월 넘게. 그러게요. 뭐 지금까지 견뎌온 것도 참 대단하고 힘들다. 네. 버티기 이상으로 뭐 계속 좀 쌓아온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이기는 날 오겠죠. 자, 후원이체 하달님이 5,000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둠스데이 프린세스 김영리 작가의 장편 SF 저희가 텀블벅 펀딩 진행을 했는데 네. 아마도 펀딩하신 분들 다 배송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멀리 계신 분도 지금쯤이면 아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주도 도선으로 보내 깜빡하고 이번에도 빼먹었답니다. 뭐, 배송료 추가 그냥 뭐 이런 거. 감사한 마음으로. 예, 퍼펙트로 하셔서 뭐 네. 여기까지 뭐 붙일 필요 있겠냐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렸고요. 네. 받으셨으면 꼭 인증 뭐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네. 보면 기분 좋아진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데드데드 데몬즈 디스트럭션 파트 1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그 동명 원작을 만화 원작이죠. 2편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개봉을 했어요. 이 원작은 아사노 이니오 작가의 작품이고 2014년부터 22년까지 빅코믹 스피릿에 연재된 작품이에요. 국내에서도 12권으로 얼마 전에 완결이 됐고 저는 다 봤고 다 샀고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 생각하고 저는 아사노 이니오 굉장히 좋아해서 뭐 국내에 출판된 책은 다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작가들 너무 많아서 좀 뭐 의미는 없지만 저도 예전에 강 작가한테 빌려서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저도 몇 개 사서 읽어본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소란인. 네, 저도 그거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거의 청춘 만화의 어떤 뭐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되게 뭐랄까 절망적인 느낌을 담아내면서도 참 코믹한 그런 어떤 양면을 굉장히 잘 담아내는 작가고 이 작품은 그런 어떤 청춘의 세계를 멸망이 당도한 멸망이 바로 그냥 코앞에 있는 그 세계 안에서 그려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질감의 작품이죠. 네.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 2편은 일본에서 24년에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는 올해 초 25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감독은 쿠로카 토모유키 잘 모르겠고 극본은 요시다 레이코 이분은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동한 애니메이션 각본가죠. 네. 애니메이션 말고도 많이 하시고 뭐 그래서 참여를 하셨다. 이 원작 만화는 사실 제66회 쇼가쿠한 만화상 일반 부문 제25회 문화청 미디어예술제 만화 부문 우수상 수상을 한 저만 인정하는 작품이 아니다. 사실 원작 만화 보면 되게 세밀해요. 작화가. 그런데 굉장히 웃긴 거는 인물은 엄청나게 데포르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 명랑 만화 스타일이라고 보면 좋을 정도로 그렇지. 예, 그런 어떤 갭에서 나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리얼리티를 담아내고 어떤 그 갭에서 나오는 그 질감을 멸망과 계속 지속되는 현재와 이렇게 딱 맞물리는 그런 감각으로 형상화했다는 게 참 독특하게 느껴지고 이 12권짜리 만화를 2편의 장편 애니메이션 네. 그러니까 거의 분량은 한 4시간 러닝타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를 압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수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잘라냈고,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인물들 얘기도 나오고, 특히나 이 멸망을 한 다음에 이 종말 이후의 세계를 다룬 분량이 한 권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생략을 하고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끝나죠. 뭐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 나름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고 원작을 보지 않은 팬들에게 또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작품 2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파트 1 보다가 마지막에는 하고서 끝났던 것 같긴 해요. 뭐지? 하고서.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분위기가 그렇지. 이 극장판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이양을 하잖아 다음 편으로. 네. 이게 보통은 뭐 1, 2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짓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향도 생긴 것 같아. 네. 나중에 이제 귀멸의 칼날이 3부작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걸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아마 뭐 메인 캐릭터 그래도 하나 정도는 죽인 다음에 끝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인 빌런. 죽이려고 달려가면서 끝나는 거 그거 아니야? 짜증나지. 근데 이게 다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이 만든 어떤 유산 같은 거라고 봐야 될까?
모르겠어요. 이게 유행이 되면 사실 좀 곤란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극장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어떤 문화 시류잖아요. 그치. 그거를 거스르는 흐름처럼 보이고 거스른다기보다는 도전하는 듯한 니네가 그렇게 극장에 안 가? 하자 오게 만들어 주겠어. 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치. 좀 응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금방 나오더라고. 한국에서 이 작품이 사실은 흥행할 거라 생각 안 했잖아. 실제로 정말 OTT에 좀 빨리 올라온 감도 없지 않았고 그쵸. 뭐 저는 참 원작 만화 좋아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하게 했는데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갖고 보게 되긴 하더라고. OTT로 보다 보니. 자 그러면 본편 얘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뭐 일본 배경이고 치바현 남쪽 바다에서 이제 미확인 비행체가 출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5,000m 크기의 구형으로 이 분리된 원반 형태가 이제 도쿄로 이동 중이야.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5,000m 크기 구형 같은 경우는 일종의 포탈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원반 그 UFO가 되게 기계적인 어떤 디자인으로 생겼잖아. 네. 요게 이제 도쿄로 가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다. 네. 그런데 공격은 안 한다. 사실 이런 설정의 영화가 있긴 했죠. 디스트릭트 9을 보면은 그냥 그렇네요. 떠 있잖아. 그리고 외계인이랑 약간 공존하는 듯한 그런 세계가 됐는데 여기서는 서로 대치 상황만 계속 길어지는 네. 그런 어떤 종말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종말을 보기도 좀 애매하지. 전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생각해서 그 안노 히데아키의 그 고지라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모습들.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핵심은 딱 그거 같은데 이 이후에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다 변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인공 고3 아이들 이 소녀들은 그렇게 어른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우리의 일상은 그냥 계속된다. 청춘들이 맨날 느끼는 어떤 연애 감정도 계속되고 학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 되잖아. 그런 어떤 차이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느끼는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시각이랄까? 그런데 청춘들은 또 그거와 무관하게 원래 이런 거구나. 살아온 세월에 사실 거의 1년밖에 안 되니까 20분의 1이라고 치면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급격한 변화인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거기에 이 작품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이 청춘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얘네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뒤편의 이야기들을 병치를 하잖아요. 네. 사과나무를 심는 느낌으로 그냥.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외계인을 부셔야 될 것 같고 막 이러고 있지만 얘네들은 그냥 저기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냥 뭐 UFO를 보면서도 또 비행 접시를 찾아다니고 있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요 정도로 있으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오키나와 미군이 B-52를 띄워가지고 폭격을 해버리지. 아주 현실적이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후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인 카도데라는 안경 낀 소녀가 등장을 하고 얘는 만화 이솝의 양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뭐 이런 걸로 나오죠. 네. 여기서 이 만화 이솝의 양이 좀 중요하긴 한데 뭐 명백히 도라에몽을 그냥 거의 복사한 그런 만화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원작에는 나오는데 무슨 이름 짓고 어쩌고 할 때 도라에몽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돼.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도라에몽이 없는 거야. 그 대신 이솝의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작 만화를 보면 단행본은 맨 앞에 이솝의 양을 그렸어요. 한 몇 페이지가 나와. 그거랑 약간 관련된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도라에몽이 항상 진구한테 뭐 특별한 무기를 하나 주잖아요. 무기라기보다는 아이템을 주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가 자청으로 하다가 결국은 뭐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역시 약간 비슷한. 그 도라에몽 같은 경우는 미래에서 온 뭐 고양이 로봇인데 이솝의 양은 뭐 미래 인간 뭐 버섯 인간인가 이런 거고 주인공 여기 뭐 데베코인가 걔는 약간은 욕심쟁이에다가 성격 조금 안 좋은 그런데 또 괴롭힘 당하는 그런 아이로 나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오란. 얘는 이제 온땅이라고 불리죠. 네. 카도데의 소꿉친구이자 단짝이고 늘 괴팍한 중2병 말투를 쓰죠. 그렇죠. 근데 목소리는 되게 가도대 씨, 연습해왔냐? 게임 좋아하고 이게 중2병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계속 표출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약간 그거잖아. 대학에 가면은 난 군대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할 거야 뭐 이런 정도잖아.
맨날 눈물 줄줄 흘리고. 침도 흘려요. 아, 침도 흘려. 뭔가를 맨날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투가 되게 재밌어. 이거 표현을 또 잘했고, 그러니까 약간 웃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지 애매하게, 그러니까 약간 정신 착란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후에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3명의 친구들까지 5명이 한 그룹으로 모여서 어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년 전 그 비행체 출연 사건은 현재 831로 명명이 돼 있어요. 네. 8월 31일 날 벌어졌다 이거지. 뭐 12.3 내란 같은 거죠. 자, 이때 몰랐지만 5,200명이 사망을 했다. 사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상흔이 엄청날 텐데 3년 지나니까 뭐 도쿄 정도만 인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치. 사실상 상관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도쿄를 위험 지역으로만 인식하고 뭔가 차단하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도쿄 공중에는 거대한 그 비행체가 떠 있고 여고생들은 정말 변한 게 없다는 듯한 그런 일상을 영유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 재밌죠. 그러니까 이미 뭔가 저기에 떠 있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기서 뭐가 튀어나와서 뭐 레이저를 쏴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얘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가 없이 보니까 외계인과 같이 사는 그냥 일상물 정도로 생각하고 봤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일상물이라면은 저 비행체는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 법하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유도를 해놓고 이 세계를 뭐 철저히 이 개인과 이제 맞물려 거의 세카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카이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3년 전 그날 이것도 사실은 원작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다루질 않아가지고 여기 이제 카도데의 아버지가 이제 만화 편집자잖아. 성우가 츠다 켄지로인데 그래서 너무 유명한 성우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하시겠거니 했는데 그냥 뭔가 요약된 버전이라서 그런가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 그래서 그냥 별 집 나간 아버지지 뭐. 그냥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8월 31일 날 갑자기 이제 집을 나갔잖아. 뭔가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회사를 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들 죽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원작 만화에서는 틈틈이 이제 아버지와의 과거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죠. 되게 중요한 게 마지막 12권에는 거의 카도데 아버지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그 멸망 이후에 어떤 세계를 관조하는 사람, 관찰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되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치다 켄지로를 했나 보다 했는데 안 나와. 편집당했나 보다. 아니면은 이 뒤에 파트 3가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파트 3는 없는데 뭐 네. 따로 원작과 똑같은 결말을 만든 뭐 웹 버전으로 공개한 게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찾아보진 않았고 그걸 찾아보는 대신 저는 그 원작 만화 뒷부분을 다시 읽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2편 얘기할 때 그 뒷부분 이야기를 좀 더 더하는 걸로 하고 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은 카도데 엄마는 완전 걱정병에 걸렸지. 세상이 이제 멸망할 걸로 생각을 하고 되게 재밌는 점은 마스크하고 이제 고글을 상시 착용하고 있잖아. 작품 내내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맨 얼굴이. 그 원작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런 식의 만화들 가끔 있긴 하거든.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부모님들은 얼굴이 안 나와. 맨날 뒷모습만 나오든가 입만 나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표현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재혼 상대가 있는 것 같고 이 재혼 상대와 이 도쿄를 떠나서 귀촌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근데 이거는 카도데가 싫어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지 이혼은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하지. 가능한가? 응, 가능하지. 네. 이게 사망 신고가 아마 될 걸. 네. 실종 신고를 한 다음에 사망 신고가 되면은 뭐 처리되는 걸로 아는데 뭐 다시 말하자면 나중에 돌아온다. 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살아 있다.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엄마랑 다툼이 있는 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그 대형 원반이 그냥 공중에 떠 있기만 한 게 아니다. 이 소형 원반 일종의 이제 탐사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나와서 주기적으로 이제 도쿄를 막 돌아다니지. 파견을 나와. 근데 이게 계속 격추당하면서 추락하고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이 방송 보도에서는 격추를 하고 거기 가봤더니 탑승자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보도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왜 가짜 보도냐면은 실은
미군이 이제 탑승자를 전부 다 회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까지 함께 뭐 회수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뭐 일본 군 내에서는 돌고 있다. 이게 이제 병치가 되면서 나오니까 거기서는 묘사가 계속 되고 있죠. 네. 이 정체불명의 물체도 되게 중요한 게 이 외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침략자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 침략자들의 과학 문명이 거의 인류를 초월했잖아. 그치. 거의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거랑 똑같아. 여기 안에서는 이소베양 만화에 나오는 그 아이템과 비교해서 사용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꺼내 와요. 머리에다 꽂으면 헬리콥터처럼 막 날아다니고. 뭐 그런 건 굉장히 이제 그렇죠. 기본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오는 그 F1소인가 이게 이제 되면서 공중 부양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 우주선 뭐 이런 것도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여행도 된다. 그렇지. 뭐 엄밀히 말하면은 아, 좀 다른 개념이지만. 예, 뭐 차원을 옮겨간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성공을 한 그런 문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함은 3년째 거의 침묵 상태를 유지 중이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카도대로 오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이제 포기했잖아. 그 담임 선생한테 이제 안 간다고. 너 왜 성적이 좋은데 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그치. 근데 엄마가 이제 귀촌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도쿄를 떠나기 싫어서 다시 진학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이 와타라세잖아. 얘를 짝사랑하는데 이제 대시를 합니다. 얘 대시 좀 웃기지 않나? 뭐 약간 그러잖아. 뭐 사회학과에 뭐 갈 거예요. 그러면 뭐 선생님이 사회학과 출신이니까 책을 빌려줄게. 그럼 지금 빌려주세요. 선생님 집에 가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만화에서는 그래서 옆에서 온 땅이 계속 오란이 계속 부추기는 게 엄청 야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 가서 가슴을 들이밀어. 뭐 상타를 내. 뭐 그러면 애니메이션에도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더 많이 하고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그런데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카도대는 그냥 무덤덤하게 됐어. 뭐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 카도대 자체가 외모가 되게 귀염귀염하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모험생 얼굴이지 뭐. 그리고 이 작품에서 그 데포르메가 많이 돼서 다른 애들 진짜 이상하게 생긴 얼굴도 많은데 그 와중에 제일 정상적인 애들 중에 하나지. 그치. 막 루돌프 그러게요. 사슴코도 있잖아. 별게 다 있어서. 그리고 온땅도 솔직히 눈썹 그래서 맨날 그 개그한 걸로 그 검은 눈썹 떼버린다 막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나중에 보면은 그 엉덩이 탐정 같은 얼굴도 나오잖아. 그럼 그래 귀여운 아이들 귀엽게 보이는데 뭐 그런 얘기들만 보여지는지 아는데 이때 이제 온 땅 오란 같은 경우는 원반이 이제 추락한 데 가서 현장에 가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네. 방송에서 와가지고 막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우연히 그 괴 물체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계인 물체인 것 같아. 요걸 이제 하나 챙겨놔. 그리고 이제 와타라세 선생 집에서 이제 카도대는 둘이서 뭔가 좀 해보려고 이 학생만 뭔가 해보려고 그치, 막 이렇게 그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TV에 오란이 보이는 거야. 자꾸 오란 얘기만 하니까 선생도 이제 오란 어쩌고저쩌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지. 온 땅은 절대적이다. 중간중간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나? 라고 했는데 뭐 있다. 과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 끈끈해졌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TV 중계에서 온 땅이 이제 신호를 보내잖아. V자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뭐 둘만 만든 뭐 그런 수신호가 있었나 봐요. 꽃게 사인이다 하면서 자기는 저기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 선생을 와락 안고 갑니다. 할 건 다 하고 가네. 이 추억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지 않나? 귀여워. 그리고 이 카도데가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이상한데 묘하게 그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도 같아.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랑 뭐 맺어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거리를 두잖아 어쨌든.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는 표현이 안 됐는데 네. 그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맞다. 근데 안 나오잖아. 그 여자친구가 누구냐면은 그 SES 사라고 뒤에 나오는데 홍보부 여자가 나오잖아요. 아, 그 사람인가? 네,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헤어져. 그치. 그 사람인데 전혀 표현이 안 되고 있지. 사실 뭐 이렇게 짧게 압축을 한 그 상황에서는 뭐 불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요 집에 이제 뭐 그 턱 뭐 이렇게 뭐 주름 뭐 마사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그게 뭐야? 이렇게 뭐 이렇게 굴리는 거. 맞아. 그거 이거. 괄사. 발사. 선생님이 이런 거 써요 했더니 그럴 리가 있겠냐 하면은 벌써 여자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 아, 그러네. 그래서 대시를 못한 거지. 그냥 포옹만 하고 간 거야. 마음속으로 접은 거지. 자, 그리고 올 한해 집으로 갔더니 오빠 히로시가 있는데 잘생긴 뚱보. 근데 이제 히로시 같은 경우도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인데 아버지는 무슨 뭐 카 세일즈 뭐 비슷하게 하는 거 다 파는 것 같아. 뭐 그런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인터넷만 하고 있어서 살이 엄청나게 쪘고 뭐 이런 걸로 보이지. 네. 그리고 아버지 말하는 걸 보면은 좋은 대학 나오고서 집에 틀어박혀서 있냐 이렇게 그냥 좀 나무라는데 하도 오래돼서 그런지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얘는 되게 뭐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지금 내세에서 뭐 누구한테 뭐 욕하고 왔고 뭐 이런 식으로 쓰레기 파워를 발휘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지. 그냥 그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뭐 알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계가 여기서 나오니까 다른 세계에서는 이렇지 않잖아. 그치. 네, 되게 날씬하죠. 여기서만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알잖아. 이유를 그냥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결말을 맺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둘이란 건 이제 오란과 카도데는 막 아침에 조깅을 해. 왜? 그러니까 카도데가 대학을 진학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오란도 가기로 하고 오란은 뭐 체대를 가려고 그러는지 뭐 그런 거 아니었나? 뭐 예체능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같이 조깅하고 뭐 그렇게 한다. 뭐 같은 대학에 가기로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뭐 여기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크게 표현이 안 되지만 어떤 그 과정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학에 나중에 둘 다 간다. 그리고 한편 이제 정부 얘기가 나와요. 레이저 병기인 보호인을 개발을 해. 여기 인자는 그 인자로 그 인자를 쓰는데 보자는 걸음할 때 보자거든요. 그래서 얘 나중에 보면 걸어 다니잖아. 그리고 더 큰 걸 만들면 직인이야. 직접 간접할 때 직자 그거거든. 그냥 바로 쏴버리는 레이저포를 또 만들고. 심플하네 이름이. 자,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쏴봐요. 쏘니까 소형 원반을 격추를 하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전력을 엄청나게 공급을 해서 쏴야 돼, 레이저를. 그래서 이제 그 일대가 약간 전력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잠깐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SES. 노래 잘할 것 같아. 여기 회사 이름이 SES인데 보인을 만든 회사고 네. 이 작품 내에서 그래서 어떤 침략자의 과학 기술을 갖다가 뭔가 개발을 하는 듯한 그런 걸로 보이면서 여기서도 어떤 저널리스트가 취재를 와서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보여지죠. 나중에 뭐 TV도 나오더만 그 저널리스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약간 화자 역할을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뭔가 파고드는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이 프리랜스 기자인데 네. 이런 데 취재를 갖고 어떤 젊은 세대한테는 영향력을 좀 끼치는 듯한 그런 기자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되게 이상하게 이제 자살을 하면서 끝나잖아. 그치. 네. 네, 그런 게 조금 어이가 없는데 원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말을 맞이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과거 카도데가 이제 좋아했던 아이돌 외모와 똑 닮은 침략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되게 잘생긴 이 작품 내에서 제일 멀쩡하게 생긴 남자애잖아. 그치. 아이돌 출신이니까. 그치. 눈 밑에 점 2개 있고 쉽게 얘기하면 얘 안에 외계인이 들어가 버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인베이더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뭔가 껍데기를 씌운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재채기를 할 때마다 머리가 돌아가죠. 맞아요. 그걸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외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그 이상한 막 프로펠러 이용해서 막 눈사람 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머리 돌아가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카도데 일행 같은 경우는 막 그 대화하잖아. 그 뭐 또 친구들 중에 키오라는 애가 막 남친이랑 사귄다고 막 되게 껍적대다가 최근에 헤어졌다. 근데 막 놀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고 이제 되게 즐거운 뭐 이런 상황들을 막 보여주다가 그 이 헤어질 때 얘가 그래 그 실현당했던 애가 이게 혹시 우리 마지막 모임일까 이렇게 플래그를 세우더라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리고 나서 그 비행체 중에 소형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중형 비행체가 도쿄를 활공하기 시작을 해. 그러고 요거를 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분 파괴가 돼서 서서히 추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떨어져 버려요. 무슨 공원에 떨어졌는데 사망자 뭐 발생했다 그렇게 했던 것 공원이라기보단 약간 주택도 있고 뭐도 있고 거기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이때 아까 그 우리 이게 마지막 모임일까 했던 실현당하네. 그 친구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에 뜨지. 그렇죠.
그리고 오란 같은 경우는 이 뉴스를 보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학교에 되게 늦게 나오고 엄청나게 더 밝은 척을 하잖아.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르나 하는 생각에 그 알려줬지. 키오가 했더니 이제 뭐 얘네들이 막 길거리에서 뭐 우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결코 그냥 만만한 청춘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네. 좀 독특한 전개라고 볼 수 있고 되게 갑작스럽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되게 멀리 했잖아. 눈앞에 저렇게 거대한 비행 접시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대학 진학을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어제까지도 놀았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 뭐 이런 세계를 또 무서운 형상화, 세계다. 예, 하기도 합니다. 그치. 그리고 한편 이제 이시카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후편에 나오는 두 캐릭터를 소개하는 거 정도지. 그치. 네. 타케모토라는 애 타케모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뭐 많이 있는 성이죠. 근데 얘가 이제 도쿄에 있는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한다라고 하니까 일부러 왜 도쿄에 가냐 그 위험한 데를. 근데 사실 요즘 같으면 그런 거잖아. 공부 잘해서 도쿄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치. 그렇죠. 근데 요 지역 주민들이 되게 비아냥대. 너 혹시 정보 약자야? 몰라? 막 그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지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타케모토랑 나중에 여장 남자? 걔 하나 나오지. 걔네가 이제 도쿄로 가면서 그 침략자가 어떻게 가까이서 보게 되는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등장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카도데 일행은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동시에 이제 군인들의 어떤 그 상황과 이제 막 또 이게 교차를 하는데 침입자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했지. 되게 허약한 침입자들. 굉장히 조그맣죠. 예. 그러니까 인간 한 무릎 정도밖에 안 올 것 같은 그런 하얗게 생긴. 크기에 그리고 뭔가를 쓰고 있는 듯 아니면 그 정말로 그렇게 생긴 듯 잠수부 그렇죠. 모양이더라고. 그런 헬멧에 머리를 하고 있는 그냥 자그마한 사람 정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애들이 다니고 있는데 마구 사살 당하고 있는 거지. 약간 파란 피인가? 초록색 피. 네. 초록색인가? 그래서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그걸 의도한 바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헬멧 그렇게 생긴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얼굴이 나오지. 되게 시퍼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얼굴은 데포르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실사와 묘사한 듯한 그런 얼굴이 나와서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꼭 죽은 모습만 나오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시체 같은 그런 느낌을 꼭 담아내기도 하고 뭐 그런 점들도 굉장히 좋은 연출이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오란이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보여지는데 이때 아까 그 아이돌 모습을 한 침략자가 이렇게 프로펠러 달고 날라오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이 작품이 급변을 합니다. 이때 그 외계인이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너 그거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초등학교 시절로 회귀를 해요. 단지 상상인지 상상이었지. 난 상상인 줄 알았죠. 그치. 나도 이게 왜 나오나 싶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얘 혼자 꿈꾸나? 그 생각했어 처음에. 근데 꿈꾸는 거일 수도 있다고 봐. 이제 기억을 잃고 있었던 순간 내지는 지금까지 생각 안 하던 순간으로 간 거잖아. 그래서 과거 얘기가 갑자기 전개가 돼. 되게 뜻밖의. 계속 얘기하죠. 뜻밖의 전개가 너무 많아서 진짜 원작 안 보고 보려면 되게 따라잡기 힘들었겠다. 실제로 전도는 한 3번, 4번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아니 파트 1은 그래도 한 번, 2번 봤고. 아니 술 때문이야. 어디서 술 핑계를 대? 아니 다음날 보니까 다 봐 있어요. 근데 중간부터 뭐? 갑자기 뭐 초등학교로 회귀를 해? 그래서 뭘 본 여러분 거야? 과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과거 초딩 시절로 가보면은 이때도 카도데랑 오란이 초딩 때 같은 반이었어. 근데 성격이 지금이랑 완전 정반대지. 카도데가 좀 세고 오라는 되게 수줍은 아이. 그렇게 돼 있고. 네. 근데 이때는 별로 안 친했는데 얘네 둘이 여름방학 때 합숙 학원 같은 데 같이 가게 됐지. 네. 이때 만나서 되게 친해졌다는 게 나오고 여기 가서 여기 이제 약간 지방처럼 보이잖아. 되게 중요한 바닷가로 나오는데 네. 그 마을인데 여기서 둘이 이제 밤에 UFO를 보고 무단 외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요 지방 애들인지 학원 애들인지 그 침략자를 잡아서 괴롭히고 있는 거야. 조그만 애니까. 근데 이걸 구해줘요. 이렇게 거짓말 좀 쳐가지고 카도데가.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배낭에다 얘를 넣어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침략자는 근데 대화가 안 통해. 얘네들이 말하는 게 원작 만화에서는 그 히라가나를 약간 변형한 그런 이상한 문자를 써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게 그치, 그치. 나오고 네. 그 자막도 안 나오잖아. 네. 근데 이제 통역기를 사용을 하니까 이제 대화가 돼. 너네 여기 침략하러 온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면 우리 행복하게 만들려고 온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 모른다는 거야. 실은 이 데리고 온 애가 조사원으로 왔다는 거야. 요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치. 지구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보고에 따라서 동료들이 올지 안 올지 그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 침략자들이 되게 재밌는 게 왜 공중에 그 먼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 현재에 그렇게 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애초에 싸움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무기도 필요가 없는 그런 거긴 한데 대비는 되어 있다.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단 오자마자 쳐맞았잖아. 생각보다 이것이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카도데가 생각하기에는 인류는 다정한 존재다라고 얘가 생각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이 초딩이. 그러니까 초딩 생각이지 딱. 그치. 의도는 좋았지. 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카도데 같은 경우는 동급생들한테 맨날 괴롭힘을 당해. 이 카도데가 한자로 쓰면은 이게 문문자에다가 바깥 출장가 이렇게 쓰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몬데라고 읽을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데몬이라고 놀리는 거야. 아, 그래서 데몬. 그렇게 하는데 그거 별것도 아니지만 초딩 때 생각해 보면 이름 갖고 놀리는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치. 그렇죠. 별거 아닌 거가.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별거 아닌데 지금 그러면 되게 유치하잖아. 그치. 어른 되면 유치하지. 근데 얘가 되게 이제 의연한 성격이 있고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게 이제 괴롭잖아. 오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조사원이 너 그럼 네 성격 개조하고 싶지? 하면서 약을 하나 건네. 요거 먹으면 너 성격이 바뀔 것이다. 나중에 그리고 얘가 조금 용기를 낼 때 아, 그 약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먹고 네. 바뀌는 것들이 좀 보여지긴 하지.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점점 그 침략자한테 받은 아이템을 활용해서 카도데가 활약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란이 약간 괴롭힘 당하니까 투명 망토를 쓰고 나타나서 구해주기도 하고. 그치. 잘 싸우더만. 그리고 원작이 좀 길게 막 나오긴 하는데 남자 아이들과 뭐 데몬즈라는 무슨 그룹을 결성을 해서 뭐 1일 1선을 행하자 뭐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야. 요거는 이제 굉장히 뭐 축약을 해서 보여주긴 하죠. 몽타주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침략자한테 받은 아이템을 사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말썽인 게 하나를 받게 되는 거지. 어떤 펜 모양의 물체를 받았는데 그냥 힘을 가하면은 염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약간 뭐 중력장 같은 거를 발산해가지고 날아가게 하고 막 그러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하던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인데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줬던 것 같아. 이러면서 점점 얘가 자신만의 정의에 막 심취해 가는 게 보이지. 그렇죠. 애니까. 그 임산부가 건널목에서 되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여기 너무 신호가 길다. 근데 막 임산부니까 서 있는 게 피곤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더니 얘가 이제 힘을 사용하는 걸 잘 못해서 오늘 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켜 버리죠. 그치. 당연히 이제 사람도 죽었죠. 사망자도 생겼을 거고 이러면서 얘가 약간씩 폭주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이때 이제 그 뚱뚱한 히로시 오빠의 독백이 이제 더해지기도 하는데 악이 없는 인간이 제일 무섭다 원래. 이땐 뚱뚱하지 않았죠. 그치. 그렇지. 여기서 날씬했지. 아 여기서 날씬했구나.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카도데가 폭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총리 대신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장관인가 그래. 근데 뭔가 그냥 핑계를 대고 병원에 약간 입원하는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얘는 뭐 날아갈 수도 있고 투명 망토도 있고 뭐 쏠 수도 있고 하니까 거의 무적이잖아. 그치. 그쵸. 이 초딩이 병원에 가서 얘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 뭐지? 중력장 쓰는 걸 해가지고 약간 못 같은 거 날려가지고 그냥 암살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계속 물어봐.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의를 실현한답시고 찾아가서 너보다 더 나쁜 놈 돼. 또 한 다음에 너보다 더 나쁜 놈 돼.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야. 애들을 막 뭐 죽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해를 끼치고 있었지. 초등학생이. 그러다 결국 이제 반 아이들한테 약간 꼬리가 잡혀요. 그때 그 탈선 사고 일으킬 때 너 봤다 뭐 이러면서. 네, 네. 근데 이때 이제 애들을 교실에다 가둬두고 염력을 막 쓰다가 죽이기 직전에 이제 오란이 와가지고 간신히 막지. 무마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러지. 온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난 뭐든지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애가 약간의 경도된 정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걸 지켜보던 오라는 결국 카도데를 막 때리면서 싸우게 돼. 그러니까 절대적인 카도데, 절대적인 온땅 서로 싸웠어.
그리고 이제 카도데는 그 펜을 이제 내팽겨치고 집으로 간 다음에 이후에는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지. 결국은 이제 오란이 찾아가. 근데 안 만나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란은 괜찮아 이러더니 얘를 데리고 집이 아파트였나? 그런데 계속 계단을 올라가면서 둘이 대화를 하잖아. 네. 그간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정신과 치료겠죠. 당연히 받아야지. 예, 그거를 받으면서 자기가 그 만화 이솝의 너무 심취를 한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 만화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상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진 않은 거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네?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야. 그 이솝의 양에서 왜 얘는 이런 식으로 할까? 이솝의 양 같은 경우. 그 이솝의 양 데베코라는 애를 이제 도와주는 건데, 뭐, 둘의 관계가, 이거 왜 도구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 둘의 관계는 우정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는 듯 하면서 얘가 옥상에서 투신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오란 앞에서 투신한 거죠. 오란이 막 구하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듯 하지만 그대 끝나버리더라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다시 그 현재로 와요. 그 오란 앞에 그 침략자는 이미 사라졌고 얘는 그냥 그 과거를 마치 복귀한 듯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요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과거잖아. 그런 거죠. 아직 카도데가 살아 있으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과거 얘기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했어. 아, 저 히로시가 옛날엔 날씬했는데 많이 먹고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 뭔가 있어서 카도데도 살았구나. 그러니까 구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 뭐 미리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멀티버스로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오란 같은 경우는 그 멀티버스를 거쳐서 다른 세계로 온 거야. 아, 맞다. 그래서 아까 그 외계인이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잘생긴 외계인. 아, 얘는 시프터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얘가 이형적인 어떤 존재를 파악이 돼서 이제 근처에 와봤던 거였어. 그래서 요 기억을 이제 살짝 읽고 간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세계에 있었던 일들을 거의 다 잊고 현재 이런 세계에서의 삶을 구축한 듯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근데 뭐 미리 말을 하자면 파트 2에 보면 결국은 그거가 잊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다 떠올렸다는 느낌이 더 맞지 알고- 않을까? 아, 그래요? 저는, 중간중간 떠오른다라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네, 저는 알고 있었다고 느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결말로 가자면 네. 정부는 아까 얘기했던 보인을 넘어서 직인을 만들었어요. 직인 다이바. 이거는 모선 자체를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야. 자, 그리고 이제 코이루 이마키라는 애. 바가지머리? 바가지머리에 약간 개 느낌이잖아. 키타로. 개개개의 기타로 같은 느낌인데 그런 식으로 일부러 디자인을 했어. 얘가 이제 그 전에 그 오란 카도데 친구였던 죽은 걔 이제 남친이었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도 되게 괴팍하긴 했어요. 이상한 사상이 심취해서 사라진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얘기하면은 뭐 그런 거 내도 이게 완전히 경도돼서 너 아직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세상의 진실은 그쪽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라졌던 그 친구인데 네. 얘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제 그 경고를 하게 되지 막 오란한테 뭐 세계는 바뀔 거고 망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함께 됩니다. 그리고 타케모토 아까 그 이시카이 현에 있었던 그 코가 루돌프인 그 소녀와 마코토 얘가 이제 그 여장한 남자애 그렇죠. 얘가 둘이 이제 도쿄행 비행기를 타고 오던 중에 뭐 갑자기 원반이 그 비행기에 막 다가오네. 그리고 부딪혀요. 그리고 모함 같은 경우는 수많은 소형선하고 중형선을 갑자기 다 내보내기 시작해. 그런데 이때 이제 직인이 발사가 되면서 명중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새까맣게 그 침략자들이 쏟아져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죠. 이 작품이. 그치. 자막이 나오면서 끝나는구나. 자, 마침내 이제 평화 끝났다면서 인류 종료까지 앞으로 반년 이러면서. 뭐 그런 작품입니다.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품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파트 1만 보면은 뭔 내용인지 그냥 끝나고 나면 진짜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해. 사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토막 낸 거긴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연재 만화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한 구성이라고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청춘의 한 자락 같은 걸 이렇게 막 보여줘. 그냥 청춘 만화야. 어떻게 보면 클리셰로 구성된 듯한 그런 느낌의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만화로 전개가 되는데 단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한쪽에서는 외계인과 또 대치하고 있는 어떤 정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매스컴은 이걸 차단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세계로 보이는데 마지막에서는 그 어떤 청춘 만화와 외계인 어떤 침략자들의 세계가 합치된 듯한 그런 걸로 끝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래 기저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구나. 오란과 그 카도데의 어떤 과거 마치 이제 오란만 기억하는 듯한 그런 과거의 세계가 보여지면서 이건 또 어떻게 여기에 연결될까라는 의구심을 남기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치. 뭐 독특한 구성이긴 한데 이해가 안 가시면 만화책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긴 했어. 좀 극장판을 보기엔 저처럼 이제 기본 정보가 없는 사람은 좀 불친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돈을 투자 못 받았나 보지 뭐.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담은 것 같아. 격가지들을 다 잘라내서 그러니까 그런 촘촘한 재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크게 느낄 수 없게 막 대사라든지 뭐 이런데 진짜 웃긴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 중요한 어떤 줄거리만으로 딱 만들었긴 했어. 그리고 이제 결말에서 승부 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떡밥을 던진 채로 마무리가 됐고 개봉과의 간격이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아. 뭐 그래서 이제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긴 했겠죠. 한 달이면 다행이네요. 예전에 그 넷플릭스 킹덤처럼 뭐 그렇게 중간에 끊어놓고 1년 뒤에 공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신극장판 에반게리온은 뭐 한 10년 걸렸나? 아 그렇긴 하네요. 또. 그건 뭐 내용을 이미 다 아는데 뭐. 근데 달라졌잖아 그때는. 그쵸, 아무튼 그런 달라지긴 식으로 했죠. 했고 이게 아사노 이니오 작품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화라고 하니 사실 되게 기대도 많이 했고 네. 뭐 두 편을 연이어 본 우리로서는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작품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려니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청춘 만화와 저 저 외계인 외계인은 침략자와 뭐야?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볼 정도의 그런 미스터리한 작품이 된 것 같은데 네. 뒷얘기는 다음 편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뒷얘기라기보다는 파트 2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